네, 올해 첫날부터 정치권은 해를 넘긴 예산안 처리로 긴박하게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가 될 텐데 여야는 2013년 정치권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여야 대변인을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을 해를 넘겨서 처리가 됐습니다. 5년 만에 여야 합의를 한 점이 무색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늦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해를 넘긴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을 치르느라고 심의가 늦어졌고 어제 저도 밤을 샜는데요. 12월 31일 밤늦게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을 합의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언론이 보도한 대로 이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이제 반발을 했죠. 부대 조항을 넣자고 해서 군항과 민항으로 복합 항만으로 발전시킨다는 보장, 그다음에 150만 톤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게 하는 보장 이런 걸 요구를 했고 그것만으로도 또 부족해서 나중에 또 70일 이내에 그런 보장을 하겠다라는 걸 국회에 보고하고 그전에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대 조항을 이제 넣는 바람에 이제 협상 과정이 매우 늦어졌죠. 그래서 새벽 4시쯤 타결이 된 것 같던데요. 새벽 6시 4분에 처리가 됐는데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긴 거에 대해서는 국회는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야가 이 새 밑에서 또 연초에 몸싸움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고 합의 처리한 거에 위안을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정치권은. 네. 여당이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선 등으로 인해서 예산안 심의가 조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각종 민원이 적힌 쪽지와 야합으로 얼룩진 예산안, 쪽지 예산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역시 또 죄송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구들이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쪽지 예산을 많이 하는데 이제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미국도 포크배럴이라고 해서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면 결국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예산의 왜곡이 오는 거죠. 이런 관행은 이제 저희들이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그동안 여야가 계속해서 폐지 이야기했던 의원연금 128억 원은 그대로 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심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산 심의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네. 어찌됐든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한 거고요. 이제 국회 쇄신특위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야 수석 원내 부대표 사이에는 앞으로 정치 쇄신 특위를 이제 만들어서 정치 쇄신 문제를 이제 논의하자 이런 이제 일단 원칙적 약속은 돼 있는데요. 이제 갑자기 또 의원 연금 없애버리면 그 연금 또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 문제는 곧 이제 언제 구성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 구성될 정치 쇄신 특위에서 이제 그동안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제 논의를 하고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택시법과 대형마트 규제법이 통과가 됐는데 버스업계, 중소상인들의 반발, 특히 택시법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거부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이 돼 있는지요? 글쎄 이제 청와대에서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야 공이 대선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 앞에 약속한 대목인데 물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지적도 나오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택시업계에 대한 그런 배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버스업계가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 네. 버스업계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업계가 기존에 이제 대중교통이라 많은 지원이 있는데 추가 지원하는 쪽으로 약속을 했고 택시업계는 이제 상당히 지원이 되는데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 뭐 버스업계, 택시업계의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택시업계, 버스업계를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 한 2조 원 가량 지원이 되는데 이 문제가 이제 재정에 주름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 지출도 확대가 되는데 재정 건전성을 잘 지키면서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또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상당히 깊은 연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이 우리의 성장 동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정부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또 우리가 세원을 그동안에 이제 발굴하지 못한 세원도 꽤 있는데 세원을 또 추가로 발굴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새누리당에서 1월 임시국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뭐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1월 임시국회를 하자고. 왜냐하면 당장 중요한 게 지금 민생 법안이 처리가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문제, 뭐 우리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죽어 있는데 또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법안들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가 2월 25일 출범을 해야 하는데 박근혜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정부 조직 법안을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005년에 인사청문회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2월 25일 출범함과 동시에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네. 그 조각을 하면 그 국무위원들이 그날부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되기 때문에 1월 국회는 꼭 필요한 실정이고요. 민주당이 이제 여러 차례 주장했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국정조사 그거도 뭐 역시 하려면은 결국 1월 국회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원한다는 뭐 덕담도 건넸는데요. 민주당이 뭐 응해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인수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인수위 인선, 뭐 조금 전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2, 3일 내에는 네.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었지만 예상보다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수위 활동에 큰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하진 않는 게요. 네. 이제 만약에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이제 뭐 야당과 저희 새누리당이 같은 점도 많지만 차이점이 더 많기 때문에 야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많은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 차별화를 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역시 정권의 연속성이 큰 만큼 그 인수위원들 인선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인수 작업에 뭐 무리가 생길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인수위 인선에 대한 이야기, 야권에서는 뭐 밀봉 4인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는데 당내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